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본 아이돌 최현정. 김현식. 그리고 새로 들어온 유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준하 기자 대신에 또 이제 유지훈 기자가 새 멤버로 여기 합류를 했는데,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MBN 스타에서 연예부 기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메인 뉴스에서 하다가 포춘 엔터테인먼트라고 그 언론 홍보사를 다시 하다가 뉴스토마토라는 경제지에서 작년 8월부터 다시 연예부 기자를 하고 있는 유지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뭐 이제 새해 또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인사를 또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받으십시오. 신년에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제 신년이다 보니까 그 오늘 주제가 그 2020년에 굉장히 떡상할 것 같은, 잘 될 것 같은 그 아이돌이 누구인가 한번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어쨌든 이제 다년간 현장을 다니면서 그 감을 믿고 아직까지 약간 포텐이 완전히 터지지 않았다, 이 친구들은 되게 잘 될 것 같다 하는 이제 그 아이돌들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한번 찝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사전에 전혀 논의를 안 하고 각자 그냥 정해왔어요. 그래서 그 김현식 기자는 누구를 정해왔고, 뭐 유지훈 기자는 또 누구를 정해왔고, 저도 이제 누구를 정해왔는데, 야, 이 친구는 완전 터졌다라고 할 기준이 뭔지를 지금 안 정했거든요. 뭐 지금 예측한 그 친구들 중에 뭐 최소한 뭐 음원 차트 탑 10 안에는 들어야 된다든가, 뭐 그 정도 이제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갔으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지.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기준 정하기가? 그 주요 연말 시상식에 상 하나 받는 거? 신인상이나 이런 거? 근데 이게 기존의 성적 대비로 가야 되지 않나요? 또 또 팀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 지상파 음악 방송 1위를 한 번쯤은 한다든가 맞긴 하겠다. 뭐 그런 정도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뭐 음원 차트 탑 10에 든다든가, 아니면 음원 차트는 좀 약간 요즘 그 영향력이 약하니까 그 아이돌 차트 탑 10에 든다든가, 차랭킹 탑 10에 든다든가. 아무튼 뭐 그러니까 뭐 음원, 음반 아니면 뭐 음악 방송, 뭐 아이돌 차트라든지 아이돌 차트는 그 모든 걸 다 지금 이제 뭐 그 어떤 통합을 하니까. 그 순위로 매겨지는 어떤 차트라든지 뭐 트로피를 받는 뭐 시상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셋이 이거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둔 팀, 뭐 이런 순으로 하시죠. 그런 이제 객관적인 이제 지표상으로 좀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었으면 해가지고. 근데 뭐 네, 음악 방송 네. 1위 혹은 아이돌 차트 아차 랭킹 탑 10 진입, 네. 그 정도면 인정합니다. 벌칙이 있는 것인가요? 벌칙이 있나요? 뭐 혹시 뭐 특별한 뭐 그 벌칙이라든가 미션을 원하시는 분은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어떤 안 댓글을 좋은 남겨주시면 거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연말에 이걸 못 맞힌 사람이 도개가 시키겠네. 그 미션이라든가 벌칙을 수행하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않고 연말에 그 댓글 미션을 남겨주시면은 댓글을 확인해서 그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 연초쯤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좀 이렇게 너무 힘든 것 뭐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뭐 미션이라든가 그거는 이런 거 없었는데 맨 처음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혀 자신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런. 근데 이미 좀 하자고 깔아두신 것 같아. 뭔가 대기업 쪽을 이렇게 컨택을 해놨다거나, 컨택이 아니라 좀 준비를 해놓으셨다거나. 아니 뭐 꼭 조작으로 그렇다기보다, 조작으로. 내가 보기에는 좀 너무 안전빵으로 가셨을 것 같아서. 아니 이게 그 기본적으로 그 뭐라 해야 되나? 네. 이 정도는 해줘야 방송에 재미가 있잖아. 네네. 네네, 뭐 이 정도 그 너무 아시죠? 뭐 이 이야기는 뭐또 크게 중요한 얘기는 관심 없으실 아니니까 수도 뭐 사실 있어요. 저희가 뭐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가 뭐 큰 의미가 있겠. 저희 앞날에 큰 관심 이거는 없을 뭐, 수 예. 있기 때문에. 맞네. 네. 이게 정답이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복수의 인원을 좀 선정을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먼저 이거 꼽고 가면 안 돼. 어떤 기준으로 좀 꼽게 됐는지, 각자. 선정한 기준이 어떤지, 자기가 이 친구들을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말 꺼냈으니까 진짜 뭐 요즘 기준이 기준부터 먼저. 확고한 기준이 있었나 본데. 확고한 기준이 아니라 그냥 복귀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개인사를 오랜만에 자꾸. 오랜만에 현장 가서 그 뭔가 좀 새로움을 느꼈을 때 느꼈던 그룹을 저는 선정을 해봤고. 그럼 김현식 기자는?
저는 이제 뭐 주제를 받고 나서 좀 많은 또 심사숙고 끝에 좀 제가 좀 지켜봐왔기도 했고 또 음악도 좀 즐겨 들었던 팀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 개인적인 그 아니요, 뭐 잘 됐으면 하는 개인적이라기보다도 그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잠재력이 충분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이 주제에 되게 충실하게 정말 잘 될 것 같은 아이돌이라는 이제 주제에 충실하게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비중을 크게 둔 것은 해외에서 먹힐 것이냐. 그 이유가 이제 국내에는 그 한국 가요 시장 뭐 많이 커졌다 어쩐다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체감을 하기에는 국내 가요 시장 파이는 그 한계가 좀 명확하다. 더 이 이상 확장될 만한 이제 그 수익성이 지금 이미 거의 그 맥시멈에 차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케이팝이라는 게 하나의 뭐 장르화되면 전 세계에서 다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시장이 넓어진 거지. 국내에서의 그 한계치는 거의 뭐 어느 정도 지금 포화상태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에서 더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을 만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을 위주로 좀 꼽아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EBS라고 하는 뭐 그 예전에 뭐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이 더 훨씬 성적이 나오는데 뭐 방탄소년단, 엑소, 뭐 세븐틴이 뭐 3대장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커뮤니티에 좀 약간 농담삼아 돌았는데, 보이그룹 쪽은 아직까지는 뭐 세대 교체가 뭐 이루어진다든가 할 정도로 이제 뭐 하락기를 겪고 하는 그룹이 그렇게까지 크게 눈에 띄지를 않다 보니까 그 보이그룹에서 무슨 새로운 막 엄청나게 막 이슈를 올리고 막 하는 그룹이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약간 걸그룹 쪽이 조금 더 이런 그 새로운 물결이라든가 뭐 새로운 뭐 뉴페이스라든가 더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그 두 가지 생각을 기반으로 그렇게 총 4팀을 뽑아왔습니다. 네 팀이요? 네. 네 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참 벌칙할 때 선택지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뭐 하나 꼽아야 되나요? 그 중에서 진짜 그 중에 하나 그럼 그 뽑으시면 중에서 그럼 두 팀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선정을 할게요. 한 팀만 하셔야 되는 거. 왜냐면 전 한 팀이니까 전 한 팀. 그런 그 한 팀만 선정을 네네네네. 선정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유진 기자는 저 뭐요? 몇 팀을 선정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됐으면 하는 그 팀 하나랑,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좀 잘 될 것 같은 팀을 골라서 들어가지고 그걸 좀 추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기현 씨는 이제 뭐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했습니다. 한 팀에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데뷔를 안 한 팀 두 팀하고 이제 데뷔를 한 팀 중에 두 팀을 그 선정을 했는데, 이제 데뷔를 한 팀은 이제 로켓펀치랑 에버글로우를 되게 진짜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제 선정을 했고, 데뷔를 안 한 팀 중에서는 지금 YG에서 이제 데뷔를 준비 중인 트레저. 이제 네. 데뷔 발표를 했죠. 곧 조만간 데뷔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SNS에서 올해 이제 그 걸그룹이 새로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제 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다고는 하는데 올 상반기 전에는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올해 안에 이제 데뷔를 하는 쪽으로 이제 플랜을 세워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지훈 기자. 저는 BOVU랑 BOVU. 송유빈, 김국환. 그리고 그 크게는 이제 BOVU 박혜원인데,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들었던 다른 그 외에도 그룹들. 있어? 네. 두 팀이라고 했잖아. 두 팀이라 했잖아. 이거는 이제 논는데 그냥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대망의 김현식 기자 의 원픽은 누군가. 너무 저는 궁금하다. 이달의 소녀로 올인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이제 저부터 그냥 제가 이제 여러 명을 선정을 했다 보니까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기준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잘 먹힐 것이냐, 뭐 해외에서 좀 더 반응이 크게 올 것 같은 그룹. 근데 이제 이미 에버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디오스가 유튜브 조회수가 8,800만? 뭐 그 1억 뷰를 돌파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8,800만 뷰니까 1억 뷰를 거의 향해서 가고 있는 정도로, 말이 1억 뷰지 1억 뷰 넘는 그 뮤직비디오가 그렇게 흔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정도 이제 해외에서 반응이 있었던 거가,
그 에버글로우를 선정한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또 로켓펀치도 이제 같은 이유인 게, 로켓펀치도 이제 1880만 건 이제 데뷔를 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뭐 그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는 이제 국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세계적인 반응을 알아보기가 좋은 지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해외에서 인기 있는 게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좀 그 다국적 그룹, 그러니까 외국인 멤버가 있는 그룹들이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국인 멤버가 있는 경우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레저도 그 마찬가지고 아직 데뷔는 안 했지만 일본인 멤버들이 있고, 그리고 로켓펀치도 그 다카시 주리가 그 일본인 멤버로 있고, 에버글로우도 왕이란 중국 멤버가 있고, 근데 거기다가 계란 친구. 그리고 주리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특이한 게 그 일본에서 이미 인기가 되게 높은 멤버였는데 그걸 다 포기를 하고 우리나라 와서 재데뷔를 한 건데, 일본에서 이제 AKB가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걸그룹이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거기 이제 뭐 총선거를 하면은 작년 그 2019년에 12등, 2018년에 11등 뭐 그렇게 그 AKB 총선거하면 뭐 각 지역 다른 모든 멤버들이 다 모여서 막 수백 명이 이게 인기 투표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11등, 12등을 할 정도면은 되게 인기가 높은 멤버거든요. 근데도 그걸 이제 포기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데뷔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일본의 코어한 팬층이 남아 있을 거다. 네. 이제 활동 영역을 일본 쪽으로 더 넓히기만 하면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가 있다, 로켓펀치는. 그리고 이제 에버글로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왕이런이라는 중국인 멤버가 있는데, 중국이 또 한한령이 좀 풀려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 다시 뭐 이렇게 푸시가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또 위에와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에버글로우가. 근데 아이즈원의 그 최애나가 또 위에와 엔터테인먼트 출신인데, 아이즈원이 끝나면은 에버글로우 합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위험한 말.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니까. 내가 합류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 아이즈원이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인가 그럴 건데, 네. 그게 끝나면은 이제 와서 혼자 솔로로 활동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에버글로우도 지금 데뷔해서 그 이슈도 잘 모았고 기반도 잘 다지고 있는데 따로따로 굳이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합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 뭐 소속사 공식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즈원 하면은 또 나름대로 이제 해외에서 팬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데뷔한 그룹 중에서는 이 둘이 상당히 이 올해 괜찮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로켓펀치 같은 경우에는 울림엔터에서 뭐 어제 잠깐 그쪽 관계자랑 얘기를 하는데, 오종의 거래까지? 모종의 거래가 아니라 실장님 만나셨나요? 이번에 이제 그 컴백을 준비 중에 있는데, 와, 이번에 진짜 기가 막히다고, 이번에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노래가 너무 잘 나왔다고 또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노래는 또 항상 또 좋은 소속사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또 울림이. 그렇죠. 울림은 뭐 노래에 공을 좀 많이 들이는 회사죠. SM이나 YG 그 트레저라든가 뭐 그 네. SM 새 걸그룹은 말할 필요도 없이 SM이랑 YG라는 이제 그 회사 브랜드 파워가 워낙에 강하니까, 일단 거기서 시인 그룹이 나왔다면은 국내고 해외에서 관심을 집중하는 그 정도의 힘은 있으니까. 저는 그 비오브유를 선택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아이돌 쇼케이스를 몇 번 갔는데, 저는 뮤직비디오를 끝까지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고 계속 보거나, 무대를 이제 딴 생각 안 하고 보거나, 이런 거가 되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돼야 얘네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비오브유가 오랜만에 좀 그렇게 했던 그룹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 명이 나와서 군무를 하거나 혼자 하거나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는 둘이서 좀 무대를 초반에 꾸미고 나중에는 이제 댄서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댄서들이랑 다 같이 하는 것보다 둘이서 뭔가를 무대를 꾸미고 몸짓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제 눈을 계속 사로잡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둘이 좀 나이는 조금 있어요. 24살, 23살 이렇게 되는데, 어리신데요?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관계자는 아니고 그 이쪽을 좀 좋아하는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10대를 좀 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저는 낮다고 생각했는데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많은 것 같기도 했거든. 근데 이게 그 좀 공감을 하는 게 푸드 X가 시작하기 전에 그 일각에서는 그 2000년생 이후 애들만 그 참가를 받아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중고신이라든가 나이가 많은 팀들은 받지 말아라. 그게 무슨 신인이냐. 그런 식의 얘기도 했어.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어린 친구들, 10대 친구들을 선호하는 팬층이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 음악방송 같은 거 보면 되게 비슷한 느낌? 아니, 그러니까 스케일 자체가 좀 비슷한데 둘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람들이 채널 돌리면서 보기에는 새롭게 받아들이고 1분 1초라도 좀 더 보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까 나이 얘기를 했던 거는 나이가 좀 있는데 얘네가 그동안 놀았던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잘 안 된 케이스니까 뭐 송유빈은 뭐 슈스케도 했었고 마이틴도 있고 믹스9도 나왔고 푸드도 나왔고 이제 비오브까지 했는데 그 과정들이 되게 실력을 입증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슈스케에서도 나름 잘 됐고 그리고 믹스9 푸드도 나름 이제 상위권에 진출했었으니까 그 김부커는 믹스9에서 파이널 진출하고 푸드에서는 21위, 송유빈은 푸드X에서 16위. 그러니까 나름 이제 실력 자체나 팬덤 자체는 최상위권은 아니어도 상위권 안에 들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노출도도 그동안 꾸준히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남자 아이돌 직캠을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두 멤버들의 직캠을 봤어요. 근데 김국헌 씨가 확실히 춤을 진짜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빠져들기도 했고 쇼케이스 때 말했던 것처럼 둘 다 보컬 라인적으로도 되게 자신감 있었으니까 활용도가 되게 높은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올해 새롭게 시작한 만큼 꾸준히 활동하고 빛을 보는 부분이 있으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비오브는 이렇습니다. 네네. 네네. 그 네, 이달소. 제 차례인가요? 네네. 이달소에 대해서 선정을 한 이유를 한번.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키워드 형태로 뭔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빈틈없는 비주얼.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사실 센터를 누가 서도 될 만큼 좀 뛰어난 비주얼을 갖추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 보이그룹 중에서 그 더보이즈가 전원 센터 그룹이라는 이 표현을 썼었는데 걸그룹으로 따졌을 때는 이달의 소녀가 좀 그런 전원 센터 그룹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얘네가 되게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하나씩 막 나왔었잖아. 아 그렇죠. 그러면서 소속도 막 안 나와 있고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관계자들이 페이스북에 많이 올렸던 게 기억나. 아 그치. 이렇게 예쁘고 괜찮은 애들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 자기도 이런 걸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런 애들 네네. 왜 1년, 2년 동안 빨리빨리 안 돌리고 묵히고 갑자기. 있느냐는 얘기도 들었어요. 공격을 저한테 대신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이 아쉽다, 아깝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지.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그래서 표현을 뭐 했다. 방금 이 얘기가 나와서 또 생각이 났는데 뭐 이제 뭐 합정역이라든지 뭐 홍대 인근에 옥외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켜보게 될 정도로 뛰어난 비주얼을 갖춘 멤버들이 많아서 일단 그걸로 뭐 기본으로 일단 깔고 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주얼. 이제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잡아본 키워드가 이 독보적인 퀄리티. 뭐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멤버를 한 명씩 공개를 했잖아요. 역으로 진행한 건데 보통은 이제 그룹 먼저 데뷔하고 유닛 나오고 솔로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팀은 이제 솔로 유닛 그룹으로 넘어가는 이제 역순을 택하면서 그 각 멤버별로 이제 따로 솔로곡이 있는데 거기다가 뮤직비디오까지 일일이 다 찍었어요. 하나씩 다. 근데 해외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한 뮤직비디오도 많고 이게 하나하나 버릴 컨텐츠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워낙 높아서 이게 일단 이 팀을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100억 소녀. 99억. 99억. 1억은 어딨죠? 1억은 이제 데뷔 후에 이제 여러 가지로. 그건 네, 뭐. 아니 99억이 그거예요? 그러면 사전 컨텐츠? 데뷔 전에 컨텐츠만 이런 것만 듣기로는 그랬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자료 같은 데 나와 있는 거야? 아니면은 누리꾼들이 장난식으로 이렇게
아니 소속사에서 99억 프로젝트라고 아, 일단 제일 먼저 처음에 데뷔할 원래 때 뭐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 대규모 투자를 한 초대형 신인이다 그런 식의 이제 음. 프로모션을 했었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퀄리티가 너무 높고 유닛 팀들의 뭐 고퀄리티도 워낙 높아서 빌보드를 비롯해서 뭐 해외에 이제 음악 뭐 칼럼니스트나 뭐 이런 기자분들도 많이 또 소개를 했었고 또 명곡이 많은 어떤 팀으로 주목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음 키워드로는 일단 퍼포먼스 실력을 꼽았어요. 쇼케이스 데뷔 쇼케이스 완전체 데뷔 쇼케이스 때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버터플라이라는 곡을 낼 때도 퍼포먼스가 이제 또 너무 훌륭해서 또 해외 커버 영상도 많이 나왔었고 이게 한번 일단 조명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두각을 다시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페이보릿 뮤직비디오를 보자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렇게 뛰어나고 강렬한 느낌의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걸그룹이 있구나.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 그 후에 냈던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곡도 퍼포먼스가 많이 화제가 됐고 좀 세련미가 있는 어떤 이런 퍼포먼스를 해외에서도 많이 좀 커버 영상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연결 지점에 있는 또 키워드인데요. 여기서 그 먹붐이라는 키워드예요. 이 팀이 이제 떡상할 것 같은 이유로 이게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걸그룹들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멋붐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뭐 예쁨 같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멋이 느껴지는 걸그룹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그동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팀이 그 올해 좀 파급력을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생각해보니까 이달소도 아직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은 네네,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멋붐과 그리고 이 메시지인데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 갈수록 좀 주체성과 좀 자아 찾기를 좀 주제로 한 곡들이 많다는 점인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좀 음악 트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폭발력을 낼 때가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런 가운데 2월 5일에 또 새로운 미니 앨범 해시를 지금 발매하고 컴백을 발매한다고 그걸 점. 까고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사실 뭐 수압 분석처럼 뭐 이야기하면 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달의 소녀가 거의 공백기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 팀이. 아니 근데 얘는 쉬는 타이밍이 너무 길지. 걔는 항상 작년 2월에 내고 안 했어. 길었죠. 많이 길었죠. 1년여 만에 이제 컴백을 하는 건데 그 한 명씩 나온 것까지 다 따지고 보면은 정작 완전체가 활성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달의 소녀라는 이름이 나온 이후에 완전체가 활동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그렇죠. 않은 그 상대적으로. 그래서 분명히 이게 약간 좀 관심을 좀 멀리 다시 하고 있거나 뭐 탈덕한 뭐 팬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퀄리티 있는 뭐 작품들이 너무 많고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뭐 이제 그치 뭐 그 이렇게 푹 빠질 수 있는 뭐 팀이기 때문에 한 번에 푹 치고 올라오는 게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문의를 했죠. 좀 이번 컴백에 대한 관전 포인트 같은 걸 좀 짚어달라. 그랬더니 자세하게 또 전달해주고 싶어서 시청자분들께 일단은 좀 왜 이렇게 컴백이 좀 늦어졌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와우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작품을 좀 준비하고 싶었다고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껏 수많은 곡을 내고 이제 그때마다 또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어떤 정점을 찍는 곡 퀄리티 작품을 전 세계 팬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뭐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새 앨범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게 새 앨범명이 해시거든요. 해시태그 할 때. 해시. 네네. 그 해시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사에 따르면 특정 단어, 문자와 함께 사용될 때 특별한 기능과 능력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해시라는 키워드에. 이게 이달의 소녀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달의 소녀들과 특별한 어떤 문화의 물결을 만들기를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새 미니 앨범 그 해시의 핵심 키워드가 이제 또 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티저 이미지가 이제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강렬한 좀 붉은빛이 인상적인 그 티저 이미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좀 붉은 조명과 강렬한 스타일링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이달의 소녀가 보여주지 않았던 좀 더 도전적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또 강조를 하셨어요. 이 팀은 이제 올해 제대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뜨겁게 타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대기만성형 걸그룹으로 올해가 아니더라도 꼭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현 씨는 왜 그러니까 차세대 여성 발라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되게 좀 많잖아요. 그리고 한창 그 발라드가 음원 차트에서 이제 잘 먹히면서 신인들이 우죽순 나는데 혜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그리고 친분 있으신가요? 가창력? 좀 이게 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게, 제가 기자를 안 하면서 홍보대 행사를 할 때 혜원이는 아예 좀 대중적인 거를 고려하고 제작했던 친구인데, 그런 걸 보니 또 잘 됐고,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뜨고 카톡을 켜니까 혜원이가 오늘 또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혜원이를 언급하면 좋겠다 싶어서 네. 생일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드리고 혜원이를. 참고로 오늘은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이게 궁금한 게, 그래서 어떻게 생일 선물을 좀 드렸는지. 그러니까. 아니요, 연락 안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발견해서 모르는 사람도 언급할 아니고. 정도면 선물 한번 줄고 연애- 끝나고라도 꼭 한번 연예인한테 전달해 주시게요. 아무튼 그랬고요. 그 요즘 발라드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팬덤의 허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음원 차트는 높은데 팬덤은 너무 적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혜원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완전 초기 때 그 버스킹을 다니고 이러면 팬들이 꾸준히 오고 점점 늘어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한 4-5번 같이 버스킹을 했는데, 제가 퇴사하는 그 순간까지 버스킹을 하면서 이 친구는 허수는 확실히 아닌 것 같다. 실제 팬들이 네, 실제 팬들이 너무 보이고 찐 팬들이 많다. 그런 것들이 보여서 이 친구는 너무 괜찮다 찐이다.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신인들 뭔가 이제 무대를 만들어주고 노래를 하라 하면은 기복이 심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혜원이는 기복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실력적으로는 되게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진이랑 생각을 했는데, 점점 방송 노출도 점점 괜찮아지고, 기존에 있던 신의 발라더들은 방송 노출이 좀 잘 안 돼서 그런 팬덤을 모으거나 하는 것들이 부족했는데, 보니까 뭐 유스케도 나오고, 그리고 그 부르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꾸준히 계속 하면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꼭 선물도 주시게. 꼭 오늘 생일 선물 꼭 전달하길 바라고. 화이팅. 나중에 왔을 때 생일 선물 어떻게 했는지 인증샷 한번 인증해 줄 겁니다. 안 할 거 같아. 답장 어떻게 왔는지까지 인증 딱 해주는 답장? 걸로. 네, 알겠습니다.